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틀린 걸 고르라 그랬죠. 1번 친고죄 또는 전속적 고발 사건에 있어서 고소, 고발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는 허용된다. 맞는 얘기죠. 2번 본래 범죄 의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 이걸 보다 뭐라 그러십니까? 기회 제공이라 그러죠. 이것을 불가할 때는 함정수사가 이다 아니다, 함정수사가 아니다. 3번 전속적 고발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에도 세무공무원 등이 종전 후 고발은 언제까지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유효하다. 맞고, 4번 체포영장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피의자에 대하여 체포 사유를 실질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틀렸죠? 체포 실질 심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말은 틀리죠.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해야 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랬는데 체포 적부심사라는 제도 자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2번 수사에 대하여 가장 옳지 않는 것, 옳지 않는 걸 골라라 그랬죠. 그렇다면 1. 수사란 범죄의 혐의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유지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존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이다. 수사는 수사기관 활동이다. 법원에서 하는 것은 말하면 증거 조사라 그러죠. 2번 함정수사는 본래 범위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인을 건보게 하는 수사 방법, 그러니까 범의 유발형을 말하는 것으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케 하는 것에 불과하는 것은 함정수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그래서 범의 유발형에 대해서만 함정수사로 본다. 자, 3번 친고죄의 공범 중 그 일부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되었어도 아직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 다른 공범자에 대해 고소를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공범자에 대해서 1심이 판결이 선고돼버리면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 뭐 할 수 없다?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 그래서 틀린 답은 3번입니다. 4번 반의사불벌죄에 대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히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돼야 된다. 4번은 맞는 얘기죠.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다. 3번 수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 틀린 걸 고르라 그랬죠. 1번 수사에 관하여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 처분은 법률에 하나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법에 의하고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해야 된다. 2번 피해자인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이 원칙으로 한다. 3번 사법경찰 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와 관계 있는 자는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된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해야 된다. 맞고, 4번 변사자 검시는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도 영장이 있어야만 검증할 수 있다. 이게 틀렸죠. 영장이 없어도 검증할 수 있죠. 그래서 긴급한 경우에는 영장이 없어도 할 수 있다. 3번의 답은 4번입니다. 4번 함정수사에 관해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 골라라 했어요. 1. 이 법안 함정수사의 공소 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때 하다므로 무슨 판결?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된다. 맞고, 2번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 관련을 맺지 않는 상태에서 피의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이때는 함정수사로 본다 안 본다. 그래서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유인자의 범위가 유발되었다면 이 법안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적절하지 않는 것은 2번입니다. 이 함정수사에 대한 판례는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른 것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3번
경찰관이 추객을 상대로 한 이른바 부츠빼기 절도 사건에 대하여 공원에 쓰러져 있는 추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마침내 피고인이 나타나 추객을 부축하여 100m 정도 끌고 가 지갑을 만지자 현장에서 체포하여 기소한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보기 어렵다. 이것은 자 추객을 부축한 것, 이 사건은 여러분 시험에서 지문에서 자주 나옵니다. 뒤에도. 자, 4번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범죄 사실이 많이 늘어난 후에야 체포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해 위법한 함정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면 3번과 4번은 단순한 기회 제공형이기 때문에 함정수사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함정수사의 5번, 함정수사에 관하여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몇 개 있는가? 옳은 걸 고르라 그랬죠. 이건 요 함정수사에 대한 문제에 대한 판례가 중요 판례는 이게 다 모아져 있으니까 봅시다. 일단 답부터 말씀드리고 답은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다 맞습니다. 볼까요? 기억. 함정수사는 본래 범위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에서 범죄 의사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기회라고 해서 범위를 유발케 하여서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범위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익케 하는 것에 불과하는 것은 함정수사라고 볼 수 없다, 있다, 없다. 경우 맞고 2번. 니은 본래 범위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해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을 써서 범위를 유발케 하는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할 것이나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그 다음에 유인에 따른 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과 유인 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된다. 이런도 맞고 답은 디귿.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는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교사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여기서부터가 중요하죠. 사술이나 계략을 사용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가 범위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자,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에 위반해서 무효에 해당한다. 무효일 때는 무슨 판결을 해야 됩니까?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다 맞는 것이 답입니다. 6번 다음 중 판례의 태도 중 가장 부합하지 않는 걸 고르라 그랬죠. 1번은 이제 부축배기 그 판례 간단히 금방 했던 거죠. 경찰관이 추격을 상대로 이른바 부축배기 절도법을 단속하기 공원에 쓰러져 있는 추격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마침 피고인이 나타나 추격을 부축하여 10m 정도 끌고 가 지갑을 뒤지자 현장에서 체포한 것은 이번은 함정수사가 아니다. 2번도 했은 겁니다.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 관련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을 사용했다고 볼 수 없고 결코 그로 인하여 유인자의 범위가 유발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되지 않는다. 자, 3번 위법한 함정수사에 공소를 제기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때는 그 수사기관에 기하여 수집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봐야 하므로 이건 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무죄 판결이 아니라 뭐라 그래야 돼요?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4번 피고인의 뇌물수수 공여자의 함정수사에 의한 것이긴 하나 뇌물공여자들에게 뇌물공여 의사가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다면 뇌물공여자들의 함정수사라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책임을 면하게 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 4번 판례도 한번 여러분이 잘 눈여겨봐 두실 필요가 있는 판례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7번 함정수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치 않는 것은 범위를 가진 자에게 단순히 범죄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익케 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 방법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 그러나 본래 범위를 가지지 않은 자에게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으로서 범위를 유방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인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에 규정하여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이건 뭐 계속 했던 얘기고, 자, 이게 지금 이제 노래방 사건이 나오죠. 경찰관이
손님을 가장 도우미를 불러줄 것을 요구하면 노래방 업주가 도우미를 불러낸 경우 비록 도우미 알선 영업에 대한 제보나 첩보가 없고 경찰관이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노래방 업주가 도우미를 불러주었으므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경우는 함정수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3번.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을 맺지 않는 상태에서 이건 너무 계속했으니까 빼죠. 잠깐 한번 봐둘 필요가 있는 것이 4번입니다. A가 수사기관에 체포된 동고남의 석방을 위한 공적을 무엇을 동고 남자에 대한 석방을 위한 공적을 쌓기 위하여 B에게 필로폰 밀수입에 관한 정보 제공을 부탁하면서 대가 지급을 약속하고 B가 C에게 C는 D에게 순차적으로 필로폰 밀수입을 권유하여 이를 승낙하고 필로폰을 받으러 나온 D를 체포한 경우 자 B, C는 각자 자기 공적 쌓기 위해서 각자 사적인 동기에 기인하여 수사기관과 직접적 관련 없이 독자적으로 D를 유인한 것 이것이기 때문에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이 법안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8번 수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1.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위반한 검사의 처분도 대외적으로 효력은 인정된다. 왜냐하면 검사는 단독적 관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번 변사자는 범죄 발견의 단서가 될 수 있으며 변사자 검시는 수사선 처분이므로 검사의 명령 없이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이루긴다. 이게 틀렸죠? 원래 변사자 검시는 검사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고 3번 고소는 대리에 의해서도 가능하지만 대리인이 고소할 때 위임장을 제출하거나 대리라는 표시를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4번 진정에 따른 내사 종결 처분에 대하여 진정인은 재정신청 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냐 없냐 제기할 수 없다. 이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8번의 답은 2번입니다. 9번 수사의 지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검사가 사법경찰관리에게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를 할 때는 이미 지휘한 내용을 보완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지휘 내용이 명확한 경우에도 서면 또는 형사법 절차, 전사나 족치법에 따른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을 따라야 한다. 자, 여기서 원래 서면 또는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지휘를 해야 되지만 예외가 있죠. 예외는 천재지변, 예외의 경우에는 어쩝니까? 천재지변, 긴급한 상황, 이미 수사 지휘한 내용을 보완하거나 지시 내용이 명확한 경우, 그 다음에 수사 현장에서 지휘의 경우 등 서면 또는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으로 의한 지휘가 불가능하거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구두나 전화 등으로 간편한 방식으로 지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이건 여러분이 조금 어려운 문제에 속하는데 그래도 한 번은 정도는 봐두시는 게 좋겠죠. 자, 2번 사법경찰관이 수사할 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해야 된다. 옳은 것은 2번이죠. 그렇다면 틀린 것 3번 검사 및 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의 직무상 수사와의 관계에 있는 자는 수사 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하여 중요 목록을 작성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목록은 빠짐없이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중요 목록을 작성하라. 이것이 틀렸습니다. 4번 사법경찰관은 구체적 사건과 관련하여 검사의 수의 적법성의 의견이 있거나 적법성 또는 정당성의 의견이 있거나 그래야 되겠죠. 적법성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적법성 또는 정당성의 의견이 있거나 지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해당 검사에게 의견을 밝히고 재지휘를 건의할 수 있다.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입니다. 10번 불신검문 또는 임의동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1.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보호조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보호조치 요건이 갖추어졌으면 쉽게 임의동행해가지고 보호실에다가 보호조치를 할 수 있지만 경찰관이 실제 범죄의 수사의 목적으로 피의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피구호자로 삼아 그의 의사에 반하여 경찰 관서에 데려간 행위는 현행범 체포나 임의동행 등 적법성의 요건이 갖추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것은 이 법안 체포에 해당한다. 잘 지문 받으십시오. 2번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의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롭게 동행 장소에서 이탈 또는 동행 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의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번은 맞고 3번 사법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한 불신검문에 의하여 임의동행한 경우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무르게 하지 않았다면 임의동행한 자를 6시간 동안 경찰관서에 구금하는 것은 허용된다가 아니라 퇴거한다 그러면 바로 가게 놔둬야 됩니다. 6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것이지 임의동행은 6시간 경찰관서에 구금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3번입니다. 4번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직무질문을 위하여 경찰관서로 동행하는 경우 경찰관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해야 됩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10번의 답은 3번입니다. 11번 불신검문에 관하여 가장 옳지 않는 것은 1. 경찰관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3조상의 직무질문을 할 당시 경찰복을 입고 있었다면 상대방의 요구가 있더라도 경찰관에게 상대방이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징표를 제시하거나 소속과 성명을 밝힐 의무가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징표를 제시하거나 소속 성명을 밝힐 의무가 없다. 정복을 입고 있든 경찰복 착용 유무와 관계없이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신분을 표시하는 징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옳지 않는 것은 1번입니다. 2번을 볼까요? 주민등록증법에 의하면 사법경찰관리는 범인의 체포 등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민의 신원 또는 거주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17세 이상의 자리에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경찰관리는 정복근무 중인 경우에는 미리 신원을 표시하는 징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맞고 3번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이 직무직무를 위하여 부근 경찰관서로 동행을 요구하는 할 수 있는 사유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또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된 대로 한정했습니다. 4번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직무질문을 위하여 경찰관서로 동행한 경우 경찰관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해야 된다. 이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11번의 답은 1번입니다. 12번 불신검문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여기에 지금 우리가 몇 개 세 문제 이 정도 풀면 불신검문에 대해서는 다 안다고 봐야 되겠죠. 1번 경찰관으로 임의동행을 요구받은 상대방을 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의동행 후에는 언제든지 경찰관서에서 퇴거할 자유가 있다. 맞고 2번 경찰관은 불신검문 시 대상자의 의복, 소지품을 외부 손으로 만져서 흉기 소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소지품의 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강제로 뒤지면 이건 강제 수색이 되어버리겠죠. 그래서 2번도 받으시고 3번 이미 동행한 경우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무르게 할 수 없다. 4번 경찰관 갑이 불신검문 중 현행범 아닌 을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했으나 을이 거절하고 갑이 강제로 연행하려 하자 갑이 강제적인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갑에게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가 된다 안 된다?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13번 고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고소에 대해서는 항상 시험 문제에 나오긴 나오죠. 무조건 나옵니다. 고소는 형사소송법에서 1. 친고죄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되었음에도 친고죄로 기소되었다가 취소된데도 친고죄로 기소되었다가 그 후 당초에 기소된 공소 사실과 통일성이 인정되는 비친고죄로 공소장이 변경이 허용된 경우 이때 공소 제기의 흠은 치유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치유된다라고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13번의 답은 1번입니다. 그러면 2번, 3번, 4번을 봐볼까요? 고소인이 피고인과 이혼하였다가 피고인에 대한 간통죄의 재판이 종결되기 전에 다시 간통죄의 재판이 종결되기 다시 피고인과 혼인한 경우 간통 고소는 혼인관계 부종죄라는 유효요건이 상실, 그래서 소추조건을 결하게 되므로 결국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인때에 해당한다. 이혼했다가 다시 재판도 종결되기 전에 다시 혼인하는 것은 같이 살겠다는 얘기니까 어쩝니까? 소추조건이 결하게 되겠죠. 3번 친고죄의 고소는 고소권이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서면뿐만 아니라 구술로도 할 수 있고, 다만 구술에 의하여 고소를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그 조서가 독립될 조서일 필요는 없으며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 피해자로 신문하는 경우 그 진술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었으면 고소는 적법하다. 자, 맞고 4번 고소 후 취소나 철회의 희망한 의사표시의 철회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법률의 이적 소송의 의무로 공소 제기 전에는 어디입니까? 수사기관이죠. 고소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에. 공소 제기 후에는 어때? 고소사건의 수서법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14번 고소고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1. 고소 불가분 원칙은 친고죄뿐만 아니라 반의사 불벌죄의 공범죄 사이에도 적용된다. 이게 틀렸죠. 어디입니까? 이건 법률의 규정이 없으니까 고소 불가분 원칙은 친고죄에만 적용이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2번 직시고발의 경우 피고발인이 1인에 대한 고발의 효력은 그 피고발인에 대하여 미칠 뿐이고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는다. 맞고 3번 고발의 경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은 고발하지 못한다. 맞고 4번 고발은 대리가 허용된다 안된다. 고소는 대리가 허용되지만 고발은 대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5번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는 걸 골라라 그랬죠. 봅시다. 1. 고소기간은 공범 중 1인을 안 때부터 진행되므로 상대적 친고죄의 공범 중 신분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고소기간은 그 자를 알지 못할 때에도 신분관계에 없는 자를 안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신분관계에 있는 공범자를 알 때부터 진행합니다. 2번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은 피해자 본인의 고소권이 소멸하더라도 고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뭐가?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입니다. 3번 고소 능력이란 뭐냐? 고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사실상 의사 능력으로 민법상 행위 능력과 구별된다. 4번 반의사 불벌죄의 공범 중 1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는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냐 없냐? 효력이 없다 그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1번이다. 16번 친고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1. 피해자가 강간죄의 일부 사실, 폭행, 협박 부분에 대해서만 적극적 처벌을 원하는 경우 친고죄의 취지를 고려하여 피의자의 의사를 우선시켜 일부 기소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이게 틀렸죠. 일부 기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2번 형사소송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친고죄에 명문의 규정은 없다. 그러나 친고죄에 객관적 불가분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자, 3번 2인 이상 합동으로 강간죄를 범한 경우 고소 없이 공소 제기 있어. 2인 이상 합동으로 강간죄 이것은 자 친고죄다 아니다. 친고죄가 아니죠. 4번 친고죄에 고소가 없는 경우 비친고죄에 해당하는 일부 사실만 따로 떼어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다.
17번 고소, 고발, 자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1. 고소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고소권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직계종족, 형제, 자매, 친고죄에 대해서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가 10일 이내에 지정하는 지정고소권자를 말한다. 맞고 2번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는데 판례는 이를 독립대리권으로 본다가 아니라 고유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사망 시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하지 못한다. 3번 고발은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치를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될 때는 고발할 수 있고,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할 때 고발해야 한다. 4번 자수는 범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처벌하는 의사표시로서 자수의 방식과 자수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조치는 무엇과 같다? 고소의 경우에 준용한다. 그래서 옳지 않는 것은 답이 2번입니다. 18번 고소권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골라라. 1번 범죄의 피해자의 고소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은 고소할 수 있다 없다? 고소할 수 있다. 2번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인 경우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맞고 3번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친족 또는 자손이 고소할 수 있다. 사자 명예훼손죄가 아닌 그냥 명예훼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는 자손이 고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입니다. 4번 친고죄에 고소권자가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가 10일 이내에 뭘 해야 한다? 고소권자를 지정해야 된다. 그래서 18번의 답은 3번입니다. 19번 고소 고발 사건의 처리와 처분 통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치 않는 것은 1번 검사는 고소 고발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 취소 또는 타관 선출을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해야 된다. 맞고 2번 검사는 고소 고발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처분을 한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을 때 7일 이내에 고소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된다. 맞고 3번 검사는 불기소 처분 또는 타관 송치할 때 피해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해야 된다가 아니죠.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입니다. 자, 4번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나 공판의 일시, 장소, 재판의 결과, 피의자, 피고인의 구속, 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을 신속하게 통지해야 된다. 통지할 때 어쩔 때 해야 된다? 신청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19번 문제는 잘 봐두십시오. 19번의 답은 3번입니다. 20번 고소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1. 민법상 행위능력 없는 자이라도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대한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챌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을 갖추었다면 고소능력이 있냐 없냐? 고소능력이 인정된다. 2번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는 묻습니다.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되고 일제관계에 있는 범죄 사실에 대한 일부에 대한 고소 효력은 일제 전부에 미친다. 맞고 3번 강간미수죄와 감금죄의 상상적 관계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중한죄인 강간미수죄에 대한 고소가 취소된 경우 가벼운 감금죄로 처벌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없다가 틀렸습니다. 가벼운 감금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고 4번 사기죄의 피해자는 자기의 장인을 고소할 수 없다. 맞죠? 자, 답은 3번입니다. 21번 고소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치 않는 것은
1. 범죄 피해자의 고소권은 형사 절차상의 법적 권리에 불과하지만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그 나라의 고유한 사법, 문화, 윤리관, 문화 전통을 고려하여 한목적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넓은 입법 형성권을 갖는다. 맞고 2번 형사소송법 230조 제1항 법문은 친고죄에 대해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라 하면 통상인의 입장으로 봐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범죄 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나 범죄 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적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 해야 되는데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3번 범행 기간을 특정하고 있는 고소에서 그 기간 중에 어느 특정행위에 대해서 범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고소인의 의사가 있다고 볼 특정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고소는 특정 기간 중에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라고 봄이 상당하다. 3번은 맞고 4번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참고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그 진술에 범인을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됐을 때는 적법하게 고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된다. 이건 앞에서도 했죠. 그래서 21번의 답은 2번입니다.